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선형변환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 거예요. 우리 선형제 수학은 오늘 다루는 선형변환, 그리고 지난 우리가 공부했던 행렬, 연립방정식, 이 세 개가 거의 동치인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동치인 관계가 눈에 잘 보이면 선형제 수학이 좀 쉬워 보이고요. 자, 이게 다 따로 놀게 되면 전부 다 어려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선형변환의 첫 시간으로 선형변환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겠어요. 자, 선형변환은 일단은 함수예요. 그런데 정의역도 선형공간, 공변역도 선형공간이 그런 함수가 돼요. 그래서 함수를 다루다 보니까 함수에 대한 용어를 간단히 복습을 할 필요가 있어서 함수에 대한 용어를 간단히 복습을 하죠. 자, 일단 우리는 보통 함수라고 그러면 집합에서 집합으로 가는 대응관계인데 선형변환이라고 부르려면 그냥 집합은 안 돼요. 일단 선형공간 두 개가 주어져 있어야 돼요. V라고 하는 선형공간과 W라는 선형공간 두 개 사이에 어떤 대응관계가 있어요. 그 대응관계를 함수라고 부를 때요. 자, 이제 시작되는 이쪽을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이쪽을 공역 또는 공변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제 V가 정의역의 원소예요. 스몰 V가 대문자 V 정의역 선형공간의 원소예요. 자, 그것의 함수값을 뭐라고 부를 거예요? 이 스몰 V의 상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미지라고 부를 거고요. 자, 이 W에 대해서, 스몰 W에 대해서 함수값이 W가 되는 것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것을 W의 역상 또는 원상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제가 함수의 용어를 처음 시작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 함수의 용어가 여러분이 쓰는 용어와 어쩌면 제가 설명하는 용어가 좀 다른 게 있을지도 몰라요. 교과 과정이 좀 변화가 있으면서 그런 부분이 약간의 용어가 달라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선생님들이 쓰는 용어하고 여러분이 고등학교 들어간 용어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복습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좀 이따가 용어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만들어져요. 자, 조금 전에 함수의 상과 함수의 역상에 대한 개념은 정의역의 원소가 아닌 정의역의 부분집합, 자, 공역의 원소가 아닌 공역의 부분집합으로 확장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정의역의 부분집합 U가 주어졌어요. 자, TU라고 하는 건 대문자 U의 원소들을 전부 다 함수로 보낸 다음에 그것들의 상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것, 이것을 뭐라고 부를 거예요? U의 상이라고 부르겠어요. 자, 똑같은 개념으로 자, 공역 W의 부분집합 대문자 A를 택하겠어요. 자, 이제 A의 역상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값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 A로 들어가는 것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것, 정의역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이것을 A의 역상 또는 원상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함수를 다룰 때는 우리가 다루는 집합이 정의역의 부분집합인지 공역의 부분집합인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다루셔야 돼요. 그걸 헷갈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고요. 우리 좀 이따가 선형 변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리를 증명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림이 있으면 이쪽에 하늘색처럼 보이는 것이 X라고 하는 정의역. 정의역의 원소를 공역 Y라고 부르는 요 큰 집합이죠. 공역의 원소에 대응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역의 원소에 대응이 안 되는 Y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데 원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 원소가 있어요. Y의 원소죠. 자, 이건 정의역의 원소가 대응이 되지 않고요. 자, 이 원소는 어디의 원소가 아니에요? 자, 이제 정의역 전체의 상이라고 하는 TV죠. 자, 정의역 전체의 상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원소를 제가 만약에 B라고 쓴다면 B의 역상은 공집합이 되겠죠. 자, 역상은 공집합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전체 정의역의 상을 TV라고 쓰기도 하겠지만 저는 주로 이미지 T라고 하는 기호로 해서 이렇게 쓰겠어요. 이미지는 그러니까 상의 첫자의 약자죠. 이미지 T라는 기호로 쓰도록 하고요. 교재에 따라서 레인지를 강조해서 레인지로 쓰는 교재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지라고 쓰도록 하겠어요. 자, 함수에 대한 생각을 잠깐 더 해봅시다. 일단 일반적으로 집합 A에서 집합 B로 가는 함수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겠어요. 자, 스몰 ABC라고 하는 건 정의역 집합 A의 원소고요. 여기 1, 2, 3은 공역 B의 원소예요. 자, 그러면 A가 1에 대응이 되기 때문에 자, 1은 뭐라고 써도 괜찮아요? 1이라고 써도 되지만 FA라고 써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뭐라고 읽죠? A의 상이라고 읽겠어요. 1은 A의 상이라고 읽으면 되겠어요. 자, B도 2로 대응이 되고 C도 2로 대응이 돼요. 이럴 수도 있어요. 전혀 문제되지 않고요. 자, 이럴 때 2는 자, 공역의 이름을 붙이면 2라고 부르겠지만 함수값으로 본다면 자, 무엇의 상이죠? B의 상이기도 하고요. C의 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유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역상을 볼까요? 자, F2의 자, 2의 역상은 그럼 뭐가 되죠? 2로 오는 것이니까 B하고 C가 2의 역상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은 정의역의 원소가 대응되는 게 없기 때문에 3의 역상은 공집합. 이렇게 역상은 공집합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쪽 집합 A가 정의역이 되고요. 이쪽 집합 B 전체가 공역
치역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죠? 치역은 여기 1, 2가 치역이 되겠어요. 이렇게 대응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함수를 다루도록 할 거고요. 자, 지금 그림은 집합으로 그림을 그렸지만 우리는 주로 정의역, 공역이 전부 다 뭐인 걸 다루겠다? 선형 공간인 걸 다루겠다. 그래서 선형 공간은 일단은 우리가 다루는 실선형 공간은 무한집합이기 때문에 우리 일단 일반적인 원소 3개짜리 집합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런 대응이 항상 함수가 되는 것은 아니죠. 자, 이제 이 그림은 함수가 아니에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의역의 원소 C에 대해서 자, C가 어디로 가는 게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함수는 아니에요. 자, 공역과 정의역은 조금 달라요. 자, 우리 공역에서는 이 3으로 대응되는 원소가 없어도 괜찮아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기 괜찮지만 정의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요. 정의역의 모든 원소는 함수에 의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공역의 원소에 대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C가 어디로 대응돼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튼 C가 대응되는 규칙만 있으면 함수가 되는데요. 이 C가 대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라고 부를 거예요. 자, 우리는 함수가 아닌 건 다루지 않을 거니까 우리가 드는 예에 나오진 않겠죠. 자, 또 하나. 이런 경우도 함수가 아니에요. 하나의 정의역의 하나의 원소가 공역의 2개 이상의 원소로 대응이 된다면 이런 것들은 함수라고 부르지 않겠다. 정의역의 원소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공역의 하나로 대응이 돼야 돼요. C가 2로 대응이 됐으면 이 아래쪽은 없어야 되고요. C를 3으로 대응했으면 위쪽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함수가 아닌 경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공부를 하는 동안에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함수의 분류를 할 거예요. 자, 이 분류는 선형 변환도 똑같이 사용할 거예요. 함수의 성질에 따라서 함수를 분류할 건데요. 자, 첫 번째가 자, V1과 V2가 정의역의 서로 다른 원소예요. 서로 다른 원소로 보냈더니 서로 다른 데로 가더라. 자, 이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를 1대1 함수 또는 단사함수라고 부르겠어요. 자, 이 한마디 단사함수란 말을 어쩌면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단사, 전사란 말을 사용했는데 최근에 교과 과정에는 단사, 전사란 말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최근에 졸업하신 분들은 단사함수다?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용어를 기억해 둡시다. 자, 1대1 함수란 말도 좋지만 1대1 함수는 좀 이따 따로 1대1 대응이랑 용어가 헷갈려요. 그래서 수학하는 사람들이 단사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이 저 단사란 말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단사는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건가요? 단사는 정의역의 서로 다른 원소를 함수로 보내면 서로 다른 데로 간다. 자, 이것이 단사의 성질이에요. 자, 글자 그대로 단은 홀로 단자예요. 한자로 쓸 때. 하나씩 사는 쏠사, 뭐 쏜다는 거거든요. 화살표를 쏘는 것처럼. 그림을 봤지만 함수는 화살표를 쏘아서 대응시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씩 쏜다. 그래서 정의역의 원소가 2개가 다르면 이 2개가 같은 데로 갈 수는 없다. 이렇게 가면 단사라고 부르지 않겠다라는 거죠. 단사는 따로따로 가야 돼요. 정의역의 원소가 다른 거라면 다른 데로 대응이 되는 저런 함수를 단사함수라고 부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TV가 W가 된다면 아까 W는 뭐라고 불렀죠? 공역이라고 불렀죠. 자, TV는 뭐예요? 우리 치역이라고 불렀어요. 조금 전에 예에서 봤듯이 공역과 치역은 같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특별하게 공역과 치역이 똑같아지는 함수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전사함수라고 부르겠어요. 자, 이거 저는 모두 전자죠. 모두 대응이 되는 함수란 뜻이에요. 공역의 모든 원소가 모두 대응되는 함수를 전사함수라고 부르자. 자, 이 전사란 말은 최근 교과 과정에서는 말이 잘 빠져 있고요. 자, 말이 좀 애매하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실 때가 있지만 수학에서는 이 전사라는 성질은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되어버려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 전사가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함수 T가 단사이자 동시에 전사가 되면 자, 1대1 대응이라도 부르지만 자, 저는 전단사 함수라고 부르겠어요. 자, 1대1 대응, 1대1 함수는 용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여러분이 오해할 여지가 생겨서 되도록 오해할 여지가 있는 말은 빼고요. 오해 여지가 없는 전사, 단사, 전단사 이런 말을 사용하도록 하겠어요. 아마 여러분한테 강의하시는 선생님 중에서도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전사, 단사, 전단사라는 말을 사용하실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익혀두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함수가 전단사 함수라면 대응을 거꾸로 돌린 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예요? 역함수라고 부르겠어요. 자, 역함수는 F가 V에서 W 가는 함수예요. 역함수는 정의역, 공역을 바꿔요. T가 V에서 W로 가는 함수예요.
이게 전단사 함수라면 t의 역함수는 w 원래 함수의 공역이었던 것을 정역으로 바꾸고요. 자, v 원래 함수의 정역이었던 것을 공역으로 바꿔서 대응관계를 뒤집는 것을 우리 뭐라고 부르겠어요? 역함수라고 부르겠어요. 자, 그런데 모든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자, 아까 봤지만 전단사 함수가 되어야 된다. 자, 전사 함수가 아니면 역함수를 만들 수 없다. 자, 그것만 하더라도 전사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겠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비슷한 기호가 나왔어요. 자, 이거 아까 뭐라고 그랬죠? A의 역상. 역상의 기호와 역함수의 기호가 같은 기호를 쓰고 있어요. 자, 역상은 자, 뭐가 존재하지 않아도 만들 수 있어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도 만들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이 두 개의 기호를 혼용해 쓰더라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자, 이제 요 기호에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요.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것, 역상이라는 개념은 항상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단사인 경우엔 저것은 뭐라고 해석해도 좋다? 역함수라고 해석해도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될 거예요. 자, 예를 봅시다. 자, 처음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자, 전사함수이긴 해요. 자, 뭐죠? 공역의 모든 원소가 대응이 되고 있으니까 공역과 치역이 똑같죠? 따라서 전사함수예요. 하지만 단사함수는 아니죠. 단사함수가 아닌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두 개가 같은 대로 대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사함수가 아니다. 자, 그렇다면 역함수를 만들 수 없는 이유가 보여요. 역함수는 대응규칙을 반대로 보내는 거거든요. 대응규칙을 반대로 보낼 때 그것이 함수가 안 되죠. 왜 함수가 안 되죠? 바로 이 원소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원소를 역으로 어디로 보낼 수가 없어요. 아까 함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하나의 원소에 대해서 정역의 하나의 원소에 대해서 공역의 원소가 하나가 대응돼야 되는데 두 개가 대응되면 안 되죠. 그래서 단사함수가 아니면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는 이유가 이 그림에 드러나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림을 봅시다. 두 번째 그림은 정역의 서로 다른 원소들은 함수값이 다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자,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를 단사함수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림은 단사함수예요. 자, 그런데 전사함수가 아니죠. 왜 아닌가요? 바로 이 원소. 자, 이 원소는 공역의 원소인데 어디의 원소가 안 돼요? 치역의 원소가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은 자, 전사함수가 아니고요. 단사함수가 되는 그림이에요. 자, 역함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자,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원소 때문에 할 수 있죠. 대응관계를 역으로 돌려야 되는데 얘가 갈 데가 없어요. 얘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사함수가 아니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 세 번째 그림이 자, 이제 정역의 서로 다른 세 원소가 서로 다른 세 원소로 대응이 됐어요. 단사함수죠. 자, 공역의 모든 원소가 대응이 되는 치역의 원소가 되어버렸어요. 전사함수예요. 이 세 번째 그림이 전사함수이자 동시에 단사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경우는 역함수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자, 이제 y를 정역으로 쓰고요. 대응관계를 반대로 돌릴 때 자, 이제 하나씩 거꾸로 되돌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